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균세 4부 인류사의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에서 18장 남북 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됐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우리가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남북 아메리카가 신대륙, 그리고 유라시아가 구대륙인 거죠. 그래서 구대륙이 신대륙을 점령하게 된 그 원인이 사실은 낙후됐기 때문인 건데, 그 낙후됐던 원인,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는 챕터가 될 텐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만 3천 년간 인구 교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이 구대륙과 신대륙 사이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이동으로서는 바로 이전 챕터에서 얘기했던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 인구 이동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다라고 했었는데, 인구 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있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멸종이라기보다 몰살당한 그런 그런 사례로는 바로 이 구대륙 신대륙 사이의 충돌이 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케이스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스페인의 피사로 장군이 잉카의 아타우알파를 잡는 순간이었죠. 이거는 또 앞장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왜 아메리카 원주민은 유럽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반대가 되었을까? 그러면 그 시작으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했을 그 당시, 구신대륙 사회 충돌 그 당시 유라시아 사회와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정복의 궁극적인 요인은 식량 생산과 가축화 작물화에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아메리카 유라시아의 식량 생산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어요. 일단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유라시아 경우는 13종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13종은 단백질 제공해줬고, 털, 가죽, 그리고 운반해줬고, 분뇨를 주어서 비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사람들이 타고 이동할 수 있었고, 농사나 전쟁이나 산업의 동력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북 아메리카는 딱 한 종밖에 없었어요. 라마랑 알파카 두 개 거의 한 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라마 알파카는 젖이 생산 안 됐고요. 사람이 탈 수 없었어요. 타고 이동하는 게 불가능했고, 이들은 동력 생산해주지 않았습니다. 뭘 끌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종밖에 없었던 이유는 홍적세 말기, 그러니까 빙하기 끝날 때쯤에 대부분의 대형 포유류가 멸종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몰살했죠. 만약에 말이 있었다면, 남북 아메리카에 말이 있었다면 상상해 보세요.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 오랫동안 그 배를 타고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초라한 탐험가들이었겠죠. 그들이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을 때, 그때 아즈텍 제국이 있었을 때인데 수천의 아즈텍의 그 말을 탄 기병들이 와가지고 몰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가축을 봤으니 농업을 다시 볼까요? 그때 기준에 유라시아에는 농업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어요. 안 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에도 퍼지긴 퍼졌었는데 수렵 채집민 지역도 꽤나 넓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을 안 하던 곳들도 꽤 많았어요. 북아메리카 북부의 전역 농업 안 하고 있었고요. 북아메리카 서부의 대부분, 그리고 캐나다 대평원, 남아메리카 남부 전역, 이 부분은 농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 봤을 때는 태평양 연안하고 캐나다 같은 곳은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유라시아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축화 작물할 야생 동식물이 없었고, 그리고 생산성 많은 그런 작물들을 들여오기엔 장애물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농업을 하고 있던 곳에서도 유라시아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유라시아 곡류 대신에 옥수수에 의존하고 있었고요. 살포시 파종 못하고 손으로 일일이 심어야 했었고, 그리고 동물들이 쟁기질 하지도 않았고, 이 라마나 알파카는 쟁기질 해주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분뇨도 없었고,
그리고 탈곡, 재분, 관계수로 뚫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동물의 힘을 빌리지 못하고 사람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직접적인 요인인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요인이었던 거고 직접적인 요인인 병원군, 기술, 정치 조직, 문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병영균의 차이는 3장에서 다뤘었지만 가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했었죠. 가축 전염병 세균이 진화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균의 차이도 사실 가축이 있는 유라시아에 훨씬 많았었던 거고 그런 많은 병원균을 가지고 남북 아메리카로 넘어왔을 때 어처구니 없이 다 죽어버리고 마른 그런 상황이 생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기술 차이는 역시 식량 생산 역사의 차이로부터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정치 조직은 인구가 많아야 됐었던 거고 유라시아는 조직화된 국가, 제국, 국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아메리카에는 잉카, 아즈텍 두 개의 제국밖에 없었었죠.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도 역시 유라시아 쪽은 상당수 일반 대중도 문자를 알 정도로 많이 퍼져나간 반면 아메리카는 특정 지역의 엘리트만 그리고 잉카는 매듭 문자 정토에만 그쳐 있었죠. 이 직접적인 요인 4가지에 있어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와 남북 아메리카 역사적 궤적을 보면 560페이지에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대략적인 그 궤적인이 오차 있는 걸 고려하고 봐주시고요.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한 예로 유라시아의 초승달 지역, 그 문명이 시작된 초승달 지역에서 영국으로 갈 때 가는 단계를 보면요. 식량 생산이 초승달 지역에서 영국까지 가는 데는 5,000년이 걸렸어요. 근데 금속기 오는 데는 2,000년밖에 안 걸렸고요. 철기가 오는 데는 25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번 뚫는 게 어려웠지 그 후로는 점차 문명이 점점 더 발전할수록 이렇게 이동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북 아메리카는 유라시아에 왜 뒤처졌을까? 느껴지죠? 일단 출발부터 늦었고요. 그리고 작물화 할 수 있는 야생 동식물이 적었고 확산의 장애물이 많았고 인구 조밀 지역이 좁거나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는 가축화 작물화가 사실 보충해주는 의미였어요. 수렵 채집하는 게 더 이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하는 거였겠죠. 보충해주는 의미였고 그리고 반면에 유라시아는 농경과 촌락이 거의 동시에 생성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는 1500년, 2000년 정도나 거리가 있었죠. 그리고 또 유라시아 문물 확산을 도운 동서쪽 방향. 유라시아는 동서로 길고 아메리카는 남북으로 길죠. 그래서 이 예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은 동서로 5,000km에 달아요. 한 개의 나라가. 몽골 제국은 한 개의 나라가 동서로 10,000k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후가 비슷한 동서로 굉장히 넓은 지역이 한 개의 나라로 통일될 수 있었던 반면에 기후가 같으니까 모든 걸 다 비슷한 걸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기술이. 근데 아메리카는 남북 1,100km 밖에 안 되는 이 거리에서도 연통이 되지 못했었던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던 거죠. 이런 환경들 때문에 유라시아가 아메리카보다 훨씬 먼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남북 아메리카는 지리적 분열이 언어 분포에 미친 영향도 있어요. 아메리카는 대규모 언어 팽창 사례가 없었고요. 그리고 태즈메니아 사례처럼 인구가 조밀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발명되지 않았거나 발명되어도 사라져 버렸을 수 있습니다. 바퀴와 문자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아메리카를 이동한 그 전 사례도 있었어요. 콜럼버스 이전에 스칸디나비아인들이 먼저 이동을 했었거든요. 스칸디나비아인이 들어간 게 더 먼저였었는데 아메리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스칸디나비아인이 갖고 들어갔던 그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요소들이 그때는 북극지방으로 갔었거든요. 북극지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륙이 되게 가까운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쪽에는 되게 효과를 크게 내기 어려웠던 거죠.
농사를 짓는 곳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그 추운 곳에서는 뼈와 돌 정도만 해서도 맞설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되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었던 거고, 유라시아인들이 들어간 남아메리카 식민 정책이 딱 마치 맞았던 거죠. 식량 생산하기 좋은 지방이었고, 그리고 또 스페인은 돈도 많았고, 스칸디나비아는 후원해준 쪽이 돈도 이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유행병도 유라시아인이 쳐들어갔을 때는 유행병도 굉장히 잘 먹혔고, 그래서 아메리카인들이 힘을 못 썼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맞은 그런 이주였던 것이죠. 그래서 18장에서는 남북 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됐던 원인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메인 스토리의 마지막이 될 텐데요. 19장이. 이 마지막 챕터는 바로 다음 영상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왜 흑인 천지가 됐는가? 이것도 궁금하죠? 네, 이 궁금함은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